제가 대통령의 글쓰기를 쓸 때 알게 된 거예요. 말이 책이 되더라고요.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한 5년 동안 이리저리 그냥 좀 방황했죠. 근데 늘 이제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저한테는 운 좋게도 사람들이 주로 물어본 말이 청와대 8년 동안 뭐 재미있는 일 없었어?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이야? 연설 비서관은 뭐 하는 자리야? 김대중 대통령은 글을 어떻게 써? 계속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되게 묻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질문에 이렇게도 답해보고 저렇게도 답해보고 하게 되죠. 그럴 때 나 스스로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좋구나. 아, 이런 내용의 귀를 솔깃해 하는구나.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말하면서. 또 이제 말을 하려니까 자꾸 이제 옛날 기억도 떠올려야 되고, 또 말을 하려니까 또 말을 좀 정리해서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 말의 분량이 이제 늘어난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서 분량이 늘어난 거예요. 저는 말의 분량이 한 8시간 정도 되면 책이 한 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8시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책 한 권 분량은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내고 나서 이게 강의를 해보면 한 8시간 정도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8시간 분량이 책이 한 권 된다. 실제로 제가 출판사에 있을 때요, 저자분들께 책 좀 써주세요. 사실 출판사들은 저자 기근이거든요. 저자 가뭄이에요. 책을 써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그 SNS 이런 거 보면서, 블로그 이런 거 보면서 저자를 발굴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디 숨어 있는 저자가 없는가. 유명 저자들은 써달라고 하면 안 써주죠. 그럼 저는 3가지를 제안해요. 첫 번째, 구술을 해주실 수 있으면 구술을 해주세요. 말을 해주세요, 저한테. 그거 싫으시면 2번째,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실래요? 제 인터뷰에 응해주실래요? 그냥 구술하는 것은 뭔 말을 해? 뭘 할 말도 없는데. 그러실 수 있지만 내가 물어보는 거에 답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싫으세요? 그러면 이제 교수나 이런 분들은 3번째 그거 제안해요. 강의 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사람들 다 모아 드릴 테니까 2시간짜리 강의를 한 4번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뭘로, 어떤 주제로? 근데 주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강에는 이런 얘기 하시고요, 2강에 이런 얘기 하지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말을 녹음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할 때건 구술을 받을 때건 말을 녹음하면, 그리고 그걸 글로 푸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리하면 책이 되더라고요. 실제 출판사에서 그렇게 해서 책을 냈죠. 그러니까 말이 책이 된다. 책 쓰는 게 엄두가 안 나시면요, 일단 주제는 정해야 되죠. 어떤 종류, 어떤 분야의 어떤 내용의 책을 써야 되겠다고 정하시고요. 그냥 친구 만나시건 누구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해보세요. 물어보지 않아도 해보세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또 그 얘기야 너? 너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 아주 그냥 신물이 나.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어느 순간 저는 책이 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계속하는 과정에서요, 그 말이 골라져요. 반응이 안 좋았던 말은 속간해져요. 반응이 좋았던 말들로 모아져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 기억이 다 나니까 그거 가지고 책을 쓰시면 된다. 일단은 먼저 말해보셔요. 아, 난 친구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어. 그러면 혼잣말이라도 해보세요. 그 산책하면서, 또는 버스 타고 어디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혼잣말을 좀 해보세요. 제 책 강원국의 글쓰기는 메모로 쓴 책이에요.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한 2년 반 동안 1,700개 메모를 했더니 책이 되더라고요.
메모 조각들이 글이 됩니다. 저는 메모로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6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포털 사이트 메모장에 노란 바탕에 이렇게 파란 줄 쳐진 메모장이 있어요. 거기에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해요. 뭐를 읽다가 내가 뭘 새로운 걸 알게 되다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뭐 어떤 정보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다든가, 어떤 깨달음이 온다든가, 아니면 옛날 기억이 난다든가, 그 모든 걸 그때 메모를 해요. 전 잠들기 전에 그렇게 메모거리가 생각이 잘 나요. 요즘에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잠이 잘 안 오고 뒤척뒤척 하는데, 그때 생각 잘 나고요. 카페에 앉아있을 때 잘 나고요. 산책할 때 잘 나고요. 아침에 반신욕할 때, 샤워할 때 또 그렇게 머리 감을 때 생각이 잘 나요. 그리고 어디를 이동할 때, 차 타고 이동할 때, 운전을 하거나 무슨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제일 생각이 잘 나는 것은 공부할 때죠. 책을 읽을 때, 어떤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그럴 때 메모거리가 막 생각이 나요. 누구나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좋아하게 됐다니까요. 공부가 즐거워졌어요. 메모가 막 생각이 나니까. 그럼 수지 맞는 거예요. 횡재하는 거야. 막 그냥 뭘 강의를 들으면 막 내게 막 만들어지는 거야. 메모가. 그냥 읽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내 걸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럴 때마다 막 수지 맞은 기분으로 메모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로 저는 메모한 것은 반드시 누구한테인가 말해봅니다. 써먹는 거죠. 왜 제가 메모를 했습니까? 써먹으려고 메모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친구를 만나건 누구랑 밥을 먹건 메모한 거를 기억했다가 써먹습니다. 저는 그때 써먹어요. 그날. 누구 만나러 갈 때 말할 거리를 생각해보고 메모하고 그걸 가서 써먹기도 하고요. 사람 안 만나면 저 아내한테 써먹습니다. 말을 해보는 거죠. 메모한 것을. 그리고 3번째 단계로 저는 좀 말이 된다 싶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좀 괜찮다 싶으면 그걸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짧은 글을 씁니다. SNS에.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써요. 아까 얘기한 강원국의 글쓰기 블로그 1700개 그렇게 써진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 저는 그런 짧은 글들을 가지고 이런 강의도 하고요. 방송에 나가서 말도 하고요. 또 말을 합니다. 긴 말을 하는 거죠. 앞에 말은 짧게 뭐 잡담 수준에서 그냥 한두 마디씩 하는 거라면, 이건 좀 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3번째 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메모하고 그걸 말해보고 그거 가지고 짧은 글을 쓰고, 결국 지금 말은 그 짧은 글들의 조합입니다. 저는 강의하러 가기 전에 그 짧은 글들을 많이 준비를 해요.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5번째, 비로소 글을 씁니다. 긴 글을 써요. 연재하고 뭐 기고하고 이런 글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 글들이 모아지면 6번째로 책이 됩니다. 긴 글 뭐 200자 원고지 20매 30매짜리가 한 20개 30개 모아지면 당연히 책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메모가 제 책이라는 어떤 마지막에 맺어지는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메모를 하는 것은 내가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씨앗이 가지고 말을 함으로써 싹을 틔우고, 그래서 그게 뭐 가지를 뻗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책이 된다. 저는 책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쓸 역량이 안 돼요. 그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하나가 그리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단계별로 한 발 한 발 올라서는 거죠. 메모한 것은 말해보고, 말한 것은 써보고, 또 써본 것을 말로 써먹고, 그러니까 말과 글이 교차하는 거죠. 말과 글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남이 쓴 칼럼이라든가, 남이 한 동영상 강의라든가, 남이 써놓은 책의 목차라든가 이런 걸 보고 내 생각을 길어 올립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이런 책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아, 이 책 정말 대단하다. 그런 책이 뭐 한 권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그 한 권을 최소 한 10번, 20번 한번 읽어보세요. 30번이면 더 좋겠죠. 그 같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아예 책을 그냥 씹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그 저자, 그 책을 쓴 사람의 어휘력, 문장력, 글을 구성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배운 후에 흉내내게 돼요. 그리고 흉내내고 싶어져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자기가 배우기도 하고 또 하고 싶어져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책을 쓰고 싶어져요. 그리고 왠지 쓸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요, 그 한 권의 책, 한 저자의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요, 그 저자가 쓰는 어휘라든가 그 어떤 문장의 패턴이라든가 어떤 구성 방법이라든가 글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걸 다 학습하게 돼요. 고등학교 때랑 이렇게 우리 때는 교과서가 하나였거든요. 국어 교과서가. 그러니까 같은 글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보게 됐거든요. 그 반복해서 글을 보면서 저는 글쓰기를 배운 것 같아요. 시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식구를 또 외우게 되고, 그래서 문학 청년, 문학 소녀를 꿈꿨던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나도 저런 글 한번 써보고 싶다. 사실 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그런 모방 심리, 그리고 남의 것을 보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비롯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 한 권을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셔라. 나는 도저히 그럼 책 읽기는 난 정말 적성이 안 맞는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 유튜브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뭐 알고리즘에서 뭐에 자기 관심 있는 걸 하면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강의들을. 거기 나와 있는 강의가 뭐 수백 편이 됐건 뭐 됐건 다 들어보셔라. 한 번 듣지 말고 2번, 3번 들어보셔라. 거의 외울 지경이 되도록 들어보셔라. 그러면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쓸 수 있고 쓰고 싶어진다고 생각해요.